계속해서 노영현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맛이 일품이죠. 홍어회 같은 이슈 삼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삼합. 아, 그러네. 삼합이니까 진짜 홍어회가 들어가네요.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뭐 여쭤보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요즘 아주 또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계시던데. 그런가요? 네. 네. 몰랐어요? 뭐 야당이 저를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그걸 몰라요? 진짜 둔한 거 저한테 연락은 아니에요? 없어서요. 아, 네. 직접 대고 말 안 하니까. 자, 어쨌든 왜 집중 공격을 받죠? 뭐 제가 직접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언론법 관련해서 협의체에 제가 뭐 자문 비슷하게 제공하게 돼서 그래서 아마 언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협의체를 여야가 이제 구성하기로 했는데 특히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이 8명 구성하기로 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2명 몫에 1명이 김필성 변호사로 들어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저도 제가 결정은 아니고요. 누가 결정했는지 제가 잘은 모르고. 누가 꽂아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그런 건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지도부에서 그냥 결정한 거라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어떻게 된 건지 잘은 모릅니다. 신대식 변호사님 연락 안 와요? 아, 예, 저한테도 연락은 따로 안 오고요. 예, 네. 공격을 딱 이제 받게 되면 제가 공격을 뭐 몇 차례 받아봤는데 뭐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조작의 냄새가 진동한다 뭐 이러면서 민병덕 의원과 제가 이제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한명숙 모해이증 사건이나 이때 공격을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 여기를 고소고발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십니다. 이제 아, 그렇구나. 민형사 고소고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 시점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네. 아니, 그런 네. 거 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고발장을 주세요. 아, 사주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청구하시는 몰라요. 겁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뭐 오늘 얘기해보죠. 자, 어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뭐 얘기는 뭐 필요 없고 신장식의 신장개업 3주째 지금 됐어요? 예, 그렇네요. 이번 주가 3주째입니다. 신장개업은 어디에서 하는 무슨 프로입니까? 예, TBS 교통방송에서 오후 교통방송 6시. 아니에요. 공식적 이름은 그냥 TBS. TBS. 예. TBS에서 6시 11분부터 라디오. 8시까지 라디오 네. 방송하고 있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매주 화요일 네. 저녁 7시부터 한 40분 정도 같이 40분이나 합니까? 우리? 예, 네. 우리 지금 40분 합니다. 통으로 트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워낙 알고 보니나, 재밌어서. 알고 보니나 큰일 1시간 통으로 터서 하자. 예. 예,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동접자 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게 동접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거기 들어가서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하려고 봤거든요. 절대 못 찾아요. 검색이 잘 안 돼요. 예, 이게 신장식 쳐도 안 나오고 신장식 신장기업 쳐도 안 나오고 TBS 쳐도 안 나오고 라디오 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TBS 일단은. 라디오 뭐 실시간.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다른 프로그램까지 다 터가지고 쭉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TBS 실시간 예, 채널이. FM이라고 쳐야 돼요. 네, 예. TBS 실시간 FM. TV 채널은 또 따로 있습니다. 뉴스공장은 TV 채널에서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따로 방을 파자. 신장식의 신장기업하면 바로 찾아 들어올 수 있게 스트리밍 방송을 좋습니다.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고. 네, TBS 관계자 여러분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PD가 그만 얘기하래 이제. 뉴스인 사이다 많이 보시는 분들도 저녁에는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저녁에는 신장기업, 아침에는 뉴스인사이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김웅 의원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따로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계속 오락가락했거든요. 말이. 근데 이거를 굳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또 오락가락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더 오락가락하게. 예,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이제 아마 기자회견 후였던 것 같은데 한겨레에서 또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겨레 방송에 뭐 이제 보도한 게 있는데 네. 뭐 이제 지금 이제 문제의 그 고발장이 두 종류인데 네, 그 중에 네, 하나가 최공욱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최공욱 위원회 관계된 건데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메모를 작성해서 넘겼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저기 한겨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게 그 넘겨받았다는 고발장 거의 4월이죠. 4월에 넘겨받았다는 최공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그 국민의힘이 8월에 작성했던 고발장 초안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A 판정 정도를 만들어서 넘겼다는 메모를 만들어 넘겼다는 내용하고도 또 안 맞는 게 있어서 네네. 또 내용이 안 맞는 사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9월 2일 인터뷰가 나갔고 9월 6일 인터뷰가 나갔고 9월 7일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9월 8일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개가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예, 저는 김웅 의원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주 아는데 이분이 되게 멘탈 붕괴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사실 좀 들 정도로 본인이 기자들한테 하소연하려고 전화하면은 그 얘기가 그대로 나가고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못 믿겠다 이런 심정이다 이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문 변호사님? 전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당황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과 2년 선배라서 예, 어떤 멘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정서를 가진 분인지 아는데 또 양지열 변호사는 고등학교 선배예요. 순천고등학교. 그래서 그래요? 두 사람이 일치했던 게 아예 정치할 사람 아니다. 정치할 묵기가 아니다. 예, 그런 멘탈로 견디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결국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역시 정치할 묵기가 아니지 않았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네. 매우 당황했어요. 어제 정말 하나만한 얘기,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는. 오히려 더 짜증나게, 솔직히 짜증났더라고요, 나는. 제일 짜증난 사람은 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유승민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변인을 사퇴했지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숨긴 사람이 하는 얘기만 했어요. 그 변호사, 법률가 출신은 기억나지 않습니다가 이게 얼마나 사실은 뭔가 나는 숨길 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 다 무책임한 알고 말이죠, 있거든요. 사실은. 예.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더 의혹이 증폭돼서 그쪽으로 타겟이 가게 됐고 그다음에 오후 4시 반에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 쪽도 열받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네. 혼자만 이런 말 써도 되나? 세됐다 이런 얘기. 네, 이거 유튜브니까 괜찮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예. 지금 사실 이게 대응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맞아요. 이게 언론 대응 같은 것들은 검찰들은 사실 언론 대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나 이런 생각. 근데 사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경험이 없나 생각이 그분은 드는 책도 게. 썼잖아요. 검사 내전. 그리고 많이 인터뷰도 하고 많이 아는 것 예,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실제로 검찰 쪽하고 언론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쪽 그 언론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검찰은 그걸 쥐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쥐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보를 쥐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싸워야 되는 정보를 쥐고 있는 쪽하고 정보 없는 쪽하고 싸우는 게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이 케이스에는 김웅 의원 쪽이 정보를 쥐고 있지 못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공개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이게 언론전이라는 게 법률 용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저쪽이 지금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예측해가면서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언론전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멘탈이 좀 붕괴된 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계속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그려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최수진님께서요. 김웅 기자회견은 저를 반성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듯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착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웅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술 한잔 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말을 해놓은 게 있어. 9월 2일 날 나온 게.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뭔가 고발장이 그쪽에서 넘어온 것처럼 이제 전제 사실을 깔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예를 들면 고발장 그냥 나 단순히 전달했는데 하다가 이거 또 좀 보호를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작성자를. 이거 보호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인터뷰는 이거 내가 쓴 거다. 이렇게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쓴 거라고 해버리고 나니까 또 자기까지 이제 공범으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머리가 탁 돌아가면서 이거 내가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말이 막 엄청나게 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본인이 전 어제 사실 제일 안 됐다 싶었던 사람은 손준성 검사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 기자회견에서도 나 그렇게 준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전에 녹취록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손모 검사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밥도 잘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오후 4시 반 윤석열 기자회견에서도 아, 손준성 완전 손절. 그 걔가 뭐 했는지 나 몰라. 난 보고받은 바 없어. 우리 측근도 아니야. 예,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 완전 양쪽 다 손절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손 검사 밥은 먹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잠은 자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뭐 잘 주무시겠죠. 뿌락지 소리도 듣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지금 어제 그러니까 방송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이게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사실 너무 기본적으로 유체이탈화법 아닙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네. 그 저기 신문이나 증인신문이나 이런 게 아니면 진술을 할 때 네. 이게 그 법적으로 여지를 두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구석을 만드는 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가의 화법인데 네. 지금 이게 사실 그 기자회견 정치인의 기자회견은 정말 정치적 행위거든요. 여기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다 말씀하셨던 손모 검사라는 식으로 끊어내는 것도 네.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공무관계를 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지금 처벌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본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부글부글해요. 네네네. 본인이 좀 쌓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본인의 법적인 처벌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당까지 피해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야 그러지 마라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이제 폭탄 있으면 폭탄을 껴안고 장렬히 전사하느냐, 예, 그렇죠. 남한테 던지느냐. 예. 이거 좀 던져버려서 양쪽에 다. 예, 다 던졌어요. 네, 다 그러면 던지고. 양쪽이 전부 다 그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거의 뭐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김웅 의원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자, 가을 하늘님이 이렇게 나오네요.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던데요. 선택적 기억상실. 나도 그런 약 먹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게 선택적 기억상실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수사기관의 진상을 밝혀달라면서 공을 검찰에 넘겼잖아요. 그리고 막 손모 씨를 뭐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이제 막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제보자를 또 공격을 막 하고 그랬어요. 제보자 휴대전화와 손준성 검사의 PC를 조사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야 벌써 청소했을 텐데 뭔 소리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가령 사실은 지금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을 쓰거든요. 바닷가 가서 던진다고 이렇게. 바닷가에다 던져버리죠. 예, 바닷가에 PC 이런 핸드폰 거로. 던져버린다는 휴대폰은 던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라고 해야죠. 김웅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지를 주는 발언을 이미 했어요. 자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꾼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왜 그렇게 없어졌다는 6개월마다 거야. 바꾸는 거야? 또 핸드폰을? 뭐 자기 말로는 뭐 중요한 그런 제보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 6개월마다 바꾸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꾼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기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어제 보도된 건 맞거든요. 제가 그걸 정말 그런 말 했나 싶어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건 맞는 걸로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 이 말은 처음부터 이분이 법적으로 피해갈 것부터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던져서 폐기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하면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위 공직자들이나 특히 검사들은 그 증거를 이렇게 없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 의외로 이런 걸 하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실무상. 압수수색을 해야지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압수수색 압수수색 안 하고 좀 이렇게 예, 알려주면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대검 압수수색 이런 것들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보도는 잘 안 뭐가 되는데 의외로 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 거야? 그걸 그동안 뭐 했던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그렇게 정진웅 차장이 이렇게 몸을 다 바쳐가지고 찾아내고 싶어 했군요. 뭐, 예, 그래서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만약에 압수수색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끝났지 뭐. 지금 벌써 핸드폰 버리고 좀 남았겠죠. 그렇죠. 예, 일단 김웅 의원은 핸드폰을 6개월마다 교체한다. 그러니까 나 지금 그때 썼던 핸드폰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또 하나 뭘 했냐면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는 지금 현재 내 핸드폰에 없다. 입력돼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외웠다는 건가? 그러니까 외울 정도로 그렇게 친하다는 건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보자 핸드폰은 이미 냈다는 거 아니에요? 포렌식까지 그렇죠. 다 하겠다라고 네. 대검에다가 공익 제보를 하면서 냈다는 건데 6일 날인가 냈다는 건데요. 네네. 그거 보면은 김웅 검사로부터 제보자에게 김웅 의원으로부터 제보자에게 어떤 정보가 넘어왔는지는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거고요. 이제 손 검사와 김웅 요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오고 갔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물리적 증거나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의 기본적인 속성상 손문성이라고 김웅 의원이 입력해 놓은 사람으로부터 적어도 손문성? 손준성. 손준성. 죄송합니다. 손준성. 손준성이라고 김웅 검사가 입력해 놓은 사람으로부터 특정한 자료가 넘어왔다라는 것은 텔레그램의 속성상 당연히 추정되는 바 매우 강력하게 추정될 거예요. 이거를 조작하려면 러시아 가셔야 됩니다. 텔레그램 본사 가서 네. 러시아에 있는 텔레그램 본사 가서 독일로 옮겼다고 하든가 하여튼간에 러시아에서 개발해서 독일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조작하셔야 돼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넘어온 사실까지는 나올 거다. 예. 제가 보니까 왜 6개월마다 바꿨는지 생각해 보니까 딱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하거나 수사하거나 할 때요. 통화금 뭐 내역 같은 거 이제 조회해 보면 6개월을 기준으로 맞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서버에 1년치가 보관돼 있다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일반적으로는 6개월 거 이상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걸 알아가지고 6개월마다 바꾼 건가 봐요. 근데 핸드폰 하는 게 얼마나 비싼데 요즘 수백만 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요? 요즘 나온 거 최신 폰은 100만 원 넘어가고 200만 원, 뭐 200만 원대 월급이네, 중반까지 월급. 이렇게 올라가요. 아이폰이 곧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네. 아이폰 최고 사용은 250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예측입니다. 세상에 핸드폰 하나에 야 애들도 막 사달라 그러겠네. 큰일 났네. 좋습니다. 자 김웅 의원이 그런데 어쨌든 제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 이거 사실은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뭐라 그러냐면 황당한 캠프 소속이다. 그래서 배후가 밝혀지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황당한 캠프는 어딜 말하는 거? 황에 좀 집중 한번 해보면 어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정말 이분이 왜 이래요? 아니, 정말 솔직히 우리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잖아요. 솔직히 정말 잘 내가 모르겠어요. 힌트를 줬잖아요. 황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이, 왜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됩니다. 자 얘기해 이거 보십시오. 예. 이게 뭐 K, J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막 거론됐어요. 그래 실명이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나 아니에요라고 그렇죠. 언론사에다 네, 얘기도 했어요. 얘기도 K 강모 씨는 네. 나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J 모 씨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아요. 네. 몰려갔어요. 지읒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앞에. 예. 올려갔는데 네. 이 얘기 이후에 취재를 쭉 해보니까 말하자면 2명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고요. 맞아. 이게 남자 여자더라고요. 그 성별이. 얘기 하려고 당도 그랬어요. 다르고. 예. 성별이 달라요. 예.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황당한 캠프 소속이라는 사람은 이 성별이 다른 그 사람이라는 이거는 여자였고 예, 다른 썰이 쪽은 있어요. 남성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김웅 의원이 취재가 정확하지 않고 이 사람이야. 그 캠프에 있어. 여기서부터 그냥 취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일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얘기할 몰랐을까? 때까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윤석열 총장도 어제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네.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막 이랬잖아요. 화내면서. 네.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누군지 다 그분이 지칭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그거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갸갸갸.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 검찰총장 출신이 공익 제보자를 정치 공작하는 사람으로 그냥 당당하게 나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찍어서 얘기를 해요. 네. 그 당당하게 나오라는 그런 요구 못하게 하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이 대응 방식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따라 말을 아끼고 있는 김필선 변호사님 상당히 이런 걸 아끼기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걸 찾아본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윤석열 지금 특히 이제 뭐 김웅 의원도 그렇지만 특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네. 이거를 정치적인 공작으로 몰고 가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그런 정치적 목적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제가 봐서는 취재해서 누구라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이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자기들과 공격하는 그쪽으로 이 프레임을 옮겨가는 데 더 목적을 두는 게 메신저를 아닌가.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뭘 갖고 있어서 이렇게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언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인터뷰했던 발언을 하고 좀 연결을 한번 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네. 정치라는 게 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도덕적 요소와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감찰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뭔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양심 고백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들리기도 하거든요. 내지는 네네.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판단해봐라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고 혹시 지금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서 이런 말을 밑밥을 까시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손준성 검사를 김웅 의원 쪽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그렇고 손절을 했잖아요. 손절 당했죠. 예, 그분들은, 손절 당했어요. 그분이. 예, 어제 그제부로 손절 당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손준성 검사까지는 이게 수사나 감찰이 올라가겠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그 핵심은 기자회견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 하나는 이 사건 전체가 정치 공작이다. 네, 특히 네, 네.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의 본질을 윤석열의 입장에서 규정을 한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손준성을 손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준성과 자신과의 사이에서는 나올 게 없다. 네, 네. 증거를 대라. 그 사람하고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핵심이었다. 메시지로 보자면. 메시지로 보자면. 그러나 그 메시지를 다 덮은 게 있죠. 킹스맨에 보면 매너 메이크스 맨이라는 얘기 나오죠. 네. 국민들 다 잡아갈 기세야. 국민들을 다 잡아갈 기세로 이야기했던 네. 그 태도 자체가 어제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이 막 화내는 게 사실은 사람들은 좀 우리 왜 혼난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역시 프레임 전환이죠. 지금 사실은 뭐 김웅 의원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치밀하게 생각한 상황은 아닐 텐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네네. 지금 이 상황을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만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야말로 여권이 제일 무서운 후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여당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다라는 것을 네.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지금 사실 홍준표 후보한테 하고 상당히 많은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점에서 자기의 장점을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프레임 전환을 하는 목적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너무 정직하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비선 변호사님은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잘리겠군요. 아니, 제가 또 이렇게 9월 팬으로 혼나는 게 27일까지는 아닙니다. 말 조심을 좀 하셔야 될 수 있어요. 27일까지? 예. 그 27일 이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자,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이 주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현안 질의하면 뭐든지 현안 질의든 뭐든 불러주면 얼마든지 나가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였어요. 두 분이 국회에서 그분을 법사위로 뭐 부른다. 현안 질문 한다는 건 이제 그쪽으로 부른다는 건데. 근데 법사위에 또 이 캠프,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그렇게 말한 거나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자, 두 분이 만약에 윤 전 총장에게 질문을 한다. 그럼 뭘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왜? 왜? 왜 혼자잖아요. 왜 판을 깔아줘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게? 왜 판을 깔아줍니까? 안 부릅니다. 제가 민주당이라면 네네네네. 나와서 솔직히 얘기할 걸 얘기해라 전에 사실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증거를 대라 라고 묻겠어요. 네. 정치 공작이라고 네가 얘기하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라. 이건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증거? 예, 그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사실 윤석열 캠프는 정치 공작이라고 윤석열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습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벌컥하고 어제 오후 4시 반에 나와가지고 다시 여권 정치 공작설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윤석열 총장 얘기하는 거대로 증거를 대야죠. 여권 정치 공작설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제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요. 네. 여러모로 봤을 때. 네.
그럼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예전 추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장 시절에 정기국회 때 나와가지고 현안 질의하고 할 때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그때 인기가 급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을 다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에서 판을 깔아주면 나가서 이 코어 지지층을 다시 똘똘 뭉치게 해서 돌파해보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라면 글쎄요, 나오라고 하고 아마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나와야 되냐, 왜 부르냐, 망신주기냐 그러면은 네 그런가요? 그냥 그러면 정치 공작의 증거를 대세요. 이 정도로 가는 게 저는 여권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민희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워딩 중에 조금 살짝 미묘하게 바뀐 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여당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권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어쨌든 자 만약에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고 그 다음에 정말 본인이 관여한 게 없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내가 안 한 걸 안 했다고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뭐 저 같으면 나온다 치면 뭐 사실 뭐 민주당이 부를지 말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모르겠지만 불렀다고 치고. 제가 불렀다고 치면은 사실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손준성하고 관계를 추궁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근데 당연히 그건 그동안 나왔잖아요. 난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다. 내 측근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르려면은 뭘 좀 쥐고 있어야 될 거예요. 법사위에서 만약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증거나 이런 것들을 쥐고 그렇게 해서 추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고요. 아마 그건 다 국회로 방송으로 중계가 될 거고 그러겠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부 쳐다볼 거라서 그런 증거를 갖고 손준성과 관계를 추궁하고 하는 것이 뭐 맞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친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를 가지고서 물어본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럴 수 있어요. 손준성이 그 손절당하고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가 와, 나 이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이 비정한 세상 내가 당신한테 충성했는데 하고서 얘기를 해. 난 지시받고 했다. 라고 하더라도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지시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거가 나오기가 물증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둘 간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한다. 심지어는 손준성이 손을 들어도 윤 측에서는 부인하면은 그게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서 물증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가서는 말로 때우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공수처나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상식적인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르면 뒤에서 숨지 말고 면책특권 뒤에서 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정치인들 그러면 안 돼. 허접해. 국회에서 부르면 내가 갈게. 이 얘기는 말로 때울 수 있다. 그다음에 물증 안 나온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저는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게 입증되기가 어렵겠다. 저는 실제로 물증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손준성과 윤석열과의 관계, 즉 손준성, 김웅 제보자에게 간 관계는 저는 물증으로도 확인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증 플러스 그 SNS의 그 구독 논리로. 근데 손준성과 윤과의 관계는 물증으로 확인되기 쉽지 않다. 심지어 손준성이 손들어도 이거는 윤이 부인하면 그렇죠. 정치적 공방으로 간다. 사실 우리가 친해 보이지만 안 친해요. 밥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 생각해보니까. 전화번호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내 전화번호 알아요? 모릅니다. 컵봐. 정말 이 사람들이.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바꾸지는 않는데 전화번호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노영현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목요일 이슈 삼합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성남시장을 하고 있었을 때 성남FC의 뭐 기부 문제가 사실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최순실 대 뭐 미르재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거 검찰이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었었는데 정말로 지금 KBS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뭐 6개월 동안 취재했다 그러죠.
어쨌든 지금 뭔가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뭐 국민의힘 대표하고 상관없습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거 말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압박 수사하면서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했고 이것을 거부하니까 구속시키고